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산업용 땅을 넓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을 놓고 중앙부처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변 시군의 속내도 달라서 전북자치도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정 방향은 산업용 땅을 늘리기 위해 농생명 용지 일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부안 바로 옆 농생명 용지 709 일대의 산업 용지 전환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부안군은 이곳에 첨단 산업 기업과 연구 개발 기관을 유치하면 지역 주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산업 용지가 없고 산업 직접도가 낮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도 산업 용지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김제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산업용 땅을 늘린 만큼 김제시와 인접한 관광 레저용지 등을 농생명 용지로 바꿔야 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산업용 땅을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바로 옆 농생명 용지 309가 709보다 더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을 새만금 개발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관할권 분쟁도 이어진 터라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단계인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새 시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통합의 단계는 현재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3개 시군을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함께 사무를 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는 아직 국내에서 추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이견에 주변 지자체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전북도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북도가 어제 진행한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 도민설명회가 완주-전주 통합 찬성 논리만을 내세운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완주가 지역구인 윤수봉, 권요한 도의원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 근거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완주-전주 통합을 정당화하는 설명회를 열었다며 조례 제정을 내년 완주-전주 주민투표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림픽 유치 준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며 전체 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도전에 힘을 실어달라고도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 보였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해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관영 지사.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직접 설명하겠다며 의회를 찾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회의를 20분가량 미루고 그 사이에 이뤄진 비공개 설명회. 김 지사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올림픽 유치 동향과 경기장 활용,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의원들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했을 때 언론에 배포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굳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원들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전북만의 하계 올림픽 유치 전략과 실행 계획 등 명쾌하고 속 시원한 설명을 기대했으나 의원들의 궁금증이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의원들에게 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기엔 시간 제약이 따랐고 답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2026년도에 후보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 예산에 대한 추정치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의회와 협의 없이 이뤄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신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전북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개인 163명,
법인 123개며 전체 체납액은 113억 7천만 원입니다. 전북도는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기린대로에 추진하고 있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의 연내 착공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린대로 BRT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며 남은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재원 조달 계획 등 앞선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군산시 의회에서 동료 의원 폭행부터 막말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툭하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의원도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달 늦게 배지를 단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 7달 뒤 이번 시의회가 처음 내린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부인 차량 유리를 벽돌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의원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종삼 의원의 징계는 공개 경고 및 출석 정지 10일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우 의원은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실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시의회 공식 회의에 26차례나 빠졌는데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도 불참 횟수가 단연 많습니다. 많이 빠지셨던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아니 어머니 좀 병번호도 오고 그때 시기가 그랬었거든요. 의원 본연의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도 전체 의원 중 꼴찌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걸 묵인해주는 군산시 의회는 이걸 합당하다고 생각한 건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4등급에 머문 군산시 의회. 자성 없는 추태와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군산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차갑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지방의원은 공식 회의에 자주 빠지더라도 미리 청가 신청만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출석 이유인 청가 사유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오중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본회의 등 시의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 이유는 비공개합니다. 불참 횟수만 알 수 있는 거지 불참 사유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래. 군산시 의원들은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의장에게 미리 청가 신청서를 내는데 닷새 연속 불참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회의에 자주 빠져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보니 청가 사유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옵니다. 청가 사유도 함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왜 냈는지, 그게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시민들이 알고 이걸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법적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 단체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는 주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청가 사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는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청가 사유 비공개, 공적 책무는 외면하고 특권만 요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정읍시 고부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0시쯤엔 익산시 함라면의 한 목재 폐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고 오후 1시 55분쯤에는 익산시 신동 차량 수리업체에서 불이 나 60대 업체 대표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겨울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전북도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과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공동 대응반을 꾸려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찰합니다. 또 임시 주거 공간이나 손난로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지역 급식소를 통해 무료 급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했고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해당 교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뒤에 복귀하자 학교를 떠났습니다.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상습 특수 중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구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